최근에 JTBC에서 트래블러 아르헨티나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죠. 시청률이 별로 없습니다. 보니까 1.7% 정도인데 제가 아르헨티나를 갔다 와서 또 좀 정감이 되는 프로 같아요. 여러분들이 아르헨티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 메시의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는 여행하기는 참 좋습니다. 여행 어떤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아르헨티나가 경관이 좋다는 거죠. 열대부터 건조, 그리고 대평야 팜파스 지대며, 그리고 알프스 같은 또 그런 곳도 있고요. 냉대지방, 빙하지방까지 다 있는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. 아르헨티나가 딱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해변이 없어요. 해변이. 물론 마르델 플라타라는 곳 하나 있는데 브라질 해변에 비해서는 정말 좀 초라하죠. 유럽 같은 곳도 이태리는 참 모든 것을 다 갖춘 나라입니다. 북쪽에는 알프스고, 그리고 남쪽에는 지중해 해변이고, 또 로마 유적지가 다 있고. 이태리가 유럽에서는 가장 살고 싶은 나라인데요. 또 남미 쪽에는 아무래도 아르헨티나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가. 물론 치안이 안 좋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.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. 근데 자연 경관으로 따져서는 아르헨티나가 참 좋습니다. JTBC 트래블 아르헨티나에 어저께인가요? 보니까 지난주부터 엘 깔라파데에서 있더라고요. 엘 깔라파데라는 곳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3,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저도 엘 깔라파데 갈 때까지 버스를 타고 계속 갔어요. 며칠 동안 버스를 타고 가면서 중간에 이제 포장도로도 있지만 비포장도로가 한 1,000km가 넘게 비포장도로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때 한참 도로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아마 다 포장이 됐을 거예요. 거기 엘 깔라파데에 머물면서 페리토 모레노라는 빙하를 이렇게 보고요. 또 엊그저께 보니까 엘 찰텐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. 이 엘 찰텐은 아르헨티나의 가장 유명한 산이 피츠로이라는 산이 있어요. 피츠로이. 아르헨티나 북쪽 멘도사 위쪽에 아콘카구아라고 그게 6,990m가 넘는 남미의 가장 높은 산인데 그게 아르헨티나 소속입니다.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산하고 거기는 이제 전문가들만 가니까 일반 등산객들이 가서 산을 볼 수 있는 것은 피츠로이가 가장 유명하죠. 아르헨티나에 피츠로이라는 산이 있다면은 칠레는 또레델 파이네라는 국립공원이 있죠. 영어로는 토레스 델 파이네라고 나오는데요. 토레스 델 파이네가 이 뿔의 탑이란 뜻이에요. 또레델 파이네, 피츠로이. 요 칠레는 이제 또레델 파이네가 있고 노스페이스 회장인가요?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트레킹 코스다라고 했을 정도로. 근데 저 이제 두 개 어떻게 다 운이 좋게 가보게 됐습니다. 예전에. 근데 피츠로이는 숲이 좀 많고요. 또레델 파이네는 옛날에 제가 가기 전 바로 전에 큰 불이 났어요. 참 황량하고 숲은 별로 없는데 숲이 좀 있는 부분이 다 탔나 봐요.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또레델 파이네는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기분. 빙하도 있고 숲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산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고, 피츠로이는 하나에 중점된 숲도 많고 그리고 하나 쉽게 볼 수 있는. 그러니까 피츠로이는 좀 작은 규모고 또레델 파이네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. 그래서 또레델 파이네 같은 경우는 3박 4일 정도 트레킹 코스가 있고, 피츠로이는 숙박시설에서 거기 피츠로이 산을 볼 수 있는 거기까지는 빠른 걸음은 3시간 반 정도, 그리고 천천히 해도 4시간 안쪽으로는 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. 숙박하기도 더 좋고요. 하여튼 두 개가 칠레를 대표하는 산과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산이 있어요. 근데 방송에 보니까 엘 찰텐 엘 깔라파데에 있는 숙박업소에 있는데 한인이 운영한 린다비스타라는 숙박업소예요.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저도 아주머니 린다비스타에서 숙박을 한 건 아니지만 거기 가서 싼 숙소를 물어보고 아주머니가 또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
그렇게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아저씨가 오시더니 저녁이나 먹고 가라고 해서 거기 저녁도 먹고, 거기 또 따님이 하나 있었어요.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그 당시 한 10년 전에 거기 이제 대학교 입학하러 간다고 그렇게 했던 딸하고, 그리고 딸의 그 친구가 있습니다. 동네 친구. 뜨개질을 와서 맨날 하고, 뭐 김치랑 잡채랑 맨날 불고기랑 해서 밥을 꼭 먹고 간대요, 그 집에서. 되게 친한 백인이었습니다. 그 친구랑 그 딸이랑 같이 해서 같이 밥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뭐 이 영상을 그 아주머니가 보진 않겠지만 좀 TV에서 보니까 좀 반갑더라고요. 10년 만에 언제 가서 한번 또 볼까 했는데, 근데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아저씨가 한 말이 있어요. 그 아저씨가 아주머니랑 같이 부에노스에서 원래 살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옷장사를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. 대부분 교민들은 거기 옷장사를 하거나 재봉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. 그래서 망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어떻게 성공이 됐다. 그래서 지인의 도움, 친척들의 어떤 도움이 좀 있었다. 그렇지만 어떻게 성공을 해서 감사하다. 인생은 답이 없다라고 그분이 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듯이 망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서 린다비스타라는 숙박업소를 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고, 이 린다비스타는 3개월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유대인이나 유럽에서 온 손님들이 많아요. 저는 뭐 가자마자 거기 숙소를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, 그때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할 수도 없었고, 그래서 즉석에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바로 숙박업소를 구했는데, 하여튼 그 린다비스타 그 아주머니가 또 아저씨가 좀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남고요. 그 엘 찰텐, 그리고 엘 깔라파데, 페리토 모레노 빙하, 요거를 이제 다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엘 깔라파데라는 곳인데, 이 엘 깔라파데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. 여자 대통령. 그러니까 에바 페론 같은, 에바 페론을 내가 이으겠다 하는 그런 여자예요. 뭐 남미의 힐러리 클린턴이다라고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, 이제 그 여자가 최초 부부 대통령입니다. 남편도 네스토르 키르치네르라고, 이 남편이 원래 깔라파데 출신이에요. 깔라파데에서 또 둘이 같이 변호사 생활도 좀 했었고, 이 남편이 먼저 대통령이 됐고, 남편이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죽었고, 이 크리스티나가 대통령을 한 번 하고, 지금은 이제 부통령입니다. 다음에 또 대통령 나와서 아마 선거에 될 거예요. 그 여자가 또 여기 또 연고가 있고, 하여튼 이 바릴로체, 그 엘 깔라파데에서 그런 또 한국분을 만났고, 또 여행하면서 좋은 게 또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, 그 엘 깔라파데에서 또 한 분을 만났어요. 그분이 한국 남자였는데, 그 양반이 바릴로체에서 한번 그 우연히 만났던 분이거든요. 거기서는 아는 체를 안 했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, 근데 깔라파데 오니까 또 그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아는 척을 했죠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, 같은 숙소에 있었거든요. 싼 숙소.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또 여기 대전 유성 사람이에요. 유성 사람이고, 자기 지금은 인하대학교에서 PC방을 운영하는데, PC방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는 매니저한테 맡겨놓고 6개월 동안은 일을 하고 6개월은 전 세계를 여행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갈라파고스 그 섬에서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뭐 우유니 들렸다가 뭐 아르헨티나 이쪽 칠레 오다가 이제 아르헨티나 여기 깔라파데까지 왔다. 근데 이 양반이 피츠로이를 새벽 3시에 등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또 피츠로이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한 20분 30분 동안 사람을 못 만날 때가 있어요. 낮에도 뭐 푸마 같은 짐승은 안 나오지만 밤에는 나올 수도 있고요. 뭐 곰도 나올 수도 있고, 뭐 늑대, 여우 이런 거 많고요. 근데 왜 새벽 3시에 그 양반이 가려고 했냐면, 피츠로이가 그 아침에 그 해가 뜰 때 피츠로이 그 암벽에 비치는, 피츠로이 암벽, 제 컴퓨터 배경화면에도
여기 피츠로이를 깔아놨어요. 옛날부터 그 컴퓨터 배경화면에.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피츠로이입니다. 저 위에 솟은 산이 그 피츠로이인데, 그 햇빛이 태양이 딱 뜰 때 그 피츠로이가 붉게 비쳐요. 그거를 뭐 사진을 찍겠다고 그 무서운 밤을 겁도 없이 3시에 후레쉬 뭐 2개 3개 들고 갔대요, 혼자. 참 내가 강심장이다 그랬어요. 강심장이다. 어떻게 그래 가냐. 그 날씨 안 좋으면 또 못 찍거든요. 하여튼 그런 양반들도 만나고요. 하여튼 여행에서는 원치 않는 또 그런 만남이지만 또 인연이 될 수도 있고,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참 사람들이 다양하게 사는구나, 참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 같지만 참 다르구나 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을 제가 이게 트래블러 아르헨티나를 보면서 좀 그 방송에서 아쉬운 게 시청률이 안 나오는 이유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뭐 안재홍, 강하늘, 옹성우, 뭐 옹성우는 저 가수라는데 잘 몰라요. 근데 이 개개인의 어떤 케미도 중요하지만 이 나영석 PD의 프로그램하고 비교를 해보면, 이 나영석 PD의 프로그램은 여행 정보를 주고요. 그 여행지에 대한 어떤 정보, 역사, 그런 언어, 그런 배경 지식에 대한 것들을 계속 주고요. 그거를 잘 수행하면서 이렇게 케미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해서 배치를 했어요. 근데 여기 나오는 3명 인물들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보나 역사나 그런 아르헨티나의 어떤 그런 문화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뭐 떠들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맞춰 나가야 되는 게 이런 여행 그런 프로의 맛인데,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시청률이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냥 사진이나 찍고 고기나 먹고 와인이나 마시고 거기 그냥 끝이에요. 예.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출연진이 그런 배경 지식이나 언어,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하고 간접 경험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조금 더 시청률이 오르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되거나 여건이 된다면 나중에 아르헨티나를 꼭 한번 여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거기서 뭐 아르헨티나 역사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그 대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고요. 물론 우리나라도 좋은 그런 자연 환경들이 너무나 많죠.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, 또 외국에 나가서도 또 다른 색다른 그런 맛이 있잖아요. 그런 맛들을 좀 보면서 여러 사람들, 여러 인종의 사람들을 좀 젊었을 때, 한 살이라도 좀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느끼고 배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보는 만큼 알게 되고요. 아는 만큼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알고 배우고 또 보고 이것이 상호조화적으로 연결될 때 우리에게 정말 가슴에 남는 그런 지식과, 그리고 나라에 대한 이해, 문화에 대한 이해,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마 깊어질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